시사저널의 여론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공표가 됐는데 그래픽 혹시 준비됐습니까? 시사저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원 CNI가 ARS로 조사를 했고요. 제가 응답률을 좀 눈여겨보는데 응답률이 6.7%입니다. 예, 이걸 좀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2%가 좀 넘었어요. 그다음에 반대한다 윤석열 54%.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 대결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뭐 한동훈, 오세훈, 김동연, 우원식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대결 나온 그래픽이 좀 있습니까? 네, 양자 대결. 이게 좀 핵심이에요. 사실은 다자 대결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그냥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느냐를 보여줄 뿐이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대선이 양자 대결로 이루어지니까 양자 대결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가 더 높아요. 와, 이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조사한 사람도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조사한 사람도. 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 오차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 오세훈.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 내면은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 김문수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6.2%까지는 오차범위에서 통계학적으로는 누가 앞서간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는 오차범위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숫자적으로 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앞에 있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오세훈 다 접전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 한동훈만 8%포인트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앞서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조사는 없었고요. 일단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들의 양자 대결만 나왔는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조원 CNI 측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에 나는 진보요, 나는 중도요, 나는 보수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진보가 196명, 약 20% 정도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보다는 약 8%, 10% 포인트가 더 낮습니다. 중도가 내가 중도입니다가 417명, 42%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조사보다 10% 정도가 더 많고 맞아요. 보수가 323명. 이거는 갤럽이 보통 31%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다. 그래서 ARS인데 보수층과 중도. 근데 중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이 답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건 조원 CNI,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원 CNI에서도 보수층이 좀 응답을 적극적으로 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과표집이 됐다 보수가. 이거는 조사 기관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론조사 나오면 쫙 분석해서 지금도 막 이거저거 해보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게 이제 3개잖아요. 예. 지금 시사저널 얘기하시니까 시사저널만 얘기하면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 이기는 거 나오고 홍준표 대표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뭐 맨날 과표집만 얘기하니까 과표집 도대체 뭐야? 뭐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 그럼 양자 대결은 어떻게 나왔냐? 예. 살짝 이게 기준치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61.3에 김문수 25.9예요. 호남에서.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또 나온 NBS 여론조사. MBS. 자, 시사저널에서 나온 거는요. 데일리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RDD 방식의 그 자동전화 자동전화로 거기에 ARS예요. 근데 이 NBS 4개 조사업체가 2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거는 안심번호의 전화 면접이에요. 방식이 다 달라요. 안심번호하고 RDD하고 뭐가 다르냐면 RDD는 그 지역별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걸어서 어디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안심번호는 그걸 나눠서 줘요. 통신사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면접이냐 ARS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어요. 예.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 찍겠다가 55,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가 6, 조국혁신당 찍겠다가 9예요. 아까 김문수 후보랑 양자했을 때 25 나왔잖아요. 예. 여기 6이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의 생각으로. 이게 좀 ALS 바이어스가 있다. 제가 아니, 여기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하면은 의도가 있어 보이니 예. 객관적인 것만 전달을 하는 것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ALS는 무슨 ALS는 사실은 좀 부정확한 게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앞서 이제 김문수가 호남에서 6인데 앞서 이제 ALS로 했을 때는 이게 25. 25. 요거는 좀 호남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넣을수록 좋죠. 국민의힘인데 제가. 이게 지금 아까 서종장님 말은 그러면 제발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선출해라.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바고, 그래서 막 즐겁게 우리 정가훈 씨가 추천한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된다면 너무나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누워서 떡먹기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고, ALS하고 무선전화 전화 면접은 완전 천양지차로 방식이 달라요. 예. 가격도 다르고, ALS는 싸고. 그렇죠. 기기가 무선 뭐 안심번호 면접 조사는 또 사람이 전화하기 때문에 이게 성향 자체를 밝히는 것도 달라요. 기계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중도층이 좋은 시에나 많이 잡혔다, 과표집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300명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거는 극보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보수인데 그냥 나는 중도 보수야. 중도 보수는 없습니다. 예. 표집에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이제 중도라고 답변한 부분들이 많다고 됐을 때는 ALS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꺼리낌 없이 그냥 중도를 눌러요. 근데 전화 면접은 이제 전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보수예요, 중도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답변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조금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MBS의 호남의 이런 추이가 맞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55%라고 그러셨나요? 네, 55가 나. 55면은 저 민주당 후보.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 유력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5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지금 득점 포인트를 특히나 호남에서 못 얻는다. 이거는 위기 신호예요. 위기 신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전략들을 예. 좀 추진해야 된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저희 이 여론조사 말고 신용상 객잔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 팬도 있고 보수의 장성철 대변인 팬도 있고 3층 보수 수박이라고 참보 한때 멸칭으로 들었던 소영준님 팬도 있고 참진보 참보 그다음에 어리버리한 저에 대한 팬도 있고 해서 혹시 김문수 그 후보가 나는 안 되는 게 좋다. 이분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김문수 장관이 후보라고 하면 장관이 그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신용상 객잔의 여론은 어떻게 되는지 김문수는 아니다. 그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그 체크를 투표하는 기능도 있던데 어디 가니까. 지금 721명이 좋아했는데 890명인데 나는 그래요? 890명. 89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김문수가 아니다라는 분은 좋아요를 뭐 누르시면 면접 조사예요? 이 좋아요는 면접 조사고 저기는 RDD인가 왜 이렇게 달라? 좀 달라요. 통신사별로 지금 다른가? 업데이트 됐어요. 업데이트 네. 됐어요. 휴대폰하고 PC하고 다르니. 일단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봤는데 일단 조원 CNN에 그렇게 나왔고 MBS가 조금 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양자대결은 없어요. 양자대결은 없고 정당 지지도만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다자대결은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14, 홍준표 7, 오세훈, 한동훈 각각 6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응답률이 29.5%예요. MBS. 엄청 높아요. MBS는 응답률이 일단 높아요. 네, 16%. 이거는 이제 전화를 아예 안 하려고 나 대답 안 할래 이런 분들한테도 면접원들이 전화 면접이라서 계속해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양당 지지율만 비교하는데 조국 신당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되죠. 네, 한 7, 8%, 9%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설령 지금 MBS 조사에서 저희 당이 한 2% 정도 더 나온 걸로 나왔지만은 그거 합치면 실질적으로 야당 지지율은 범민주당 조국 신당까지 합치면 좀 많이 지는 거예요. 최소한 5%는. 그렇게 봐야 되지. 뭐 개혁신당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뭐 독자 출마 얘기하니까 그건 또 애매한 얘기고.
지금 안 좋습니다. 저희 당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 이거 이겼네. 이렇게 하는 건 참 위험하다.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잠깐씩 뭐 예를 들어 진성준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가서 김문수가 후보될 것 같은데 김문수가 후보되면 우린 진짜 이건 위험한데 큰일 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분들 혹시 믿고 김문수가 돼야 되나?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전략들을 짜야 돼요. 그냥 영리하게 영리하게. 이게 정말 정광훈을 필두로 한 그 지지층이 정말 미는 후보가 돼야만 좋다. 우리는 두렵다. 두렵다. 여기가 되면 우리는 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믿고 지금도 뭐 믿잖아요. 김문수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그렇죠. 상황만 전달할게요. 실체가 있어요. 이제 이걸 뭐 여론조사에서 아.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쭉 도와오셨던 뭐 전직 내각의 일원이라든지 그 주변 분들 조언하시던 분들 윤 대통령한테 그랬던 어떤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원하셨던 분들 거의 그대로가 김문수 장관한테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대선전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1위 후보로 돼 있다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표집이라고 표현되는 거의 의미는 자 김문수 장관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얻는다고 해서 그러면 대선에 나왔어. 그럼 대선에는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하지만 대선에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70% 넘는 투표율을 대선은 예. 보여왔는데 그럼 그때도 과연 김문수 장관이 그 정도의 지지율을 보일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과표집이라는 그건 이제 거죠. 당에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제가 볼 땐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출마하셔서 세력 실체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제 평가가 저희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어도 저희 당원과 또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에 의해서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말씀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론조사상 나온 것과 실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윤석 대변인님이 이게 말씀을 잘하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라는 표현을 지금 실체와 관계와 아주 어려운 뭐가 안 된다고? 문어체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안 되죠라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대중의 판단을 제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이제 그 개인적인 분석을 좀 얘기하면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1위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민주당을 차지하고요. 예. 민주당의 문제는 이게 뭐 잘했다는 거 아니고 또 여론조사 부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 하는 건 최근에 그 1년에 그 막 100만, 150만, 200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고성국 배승 이분들이 밀기 시작했어요. 꽤 됐어요. 김문수 대선 후보 이거를 믿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이어스가 걸렸다고 봐요. 왜냐면은 100만 200만 이 구독자층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이번에 뭐 여론조사의 좌표 정도 기다렸다가 찍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강성 지지층이 맘만 먹고 여론조사에 적극 임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의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개인적인 분석이 그렇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근데 왜 민주당은 다 결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얘기하려는데 이제 민주당도 너무 느슨하게 다 됐다. 우리가 뭐 이제 더 이상 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없다. 손 놓으면 안 되고 이런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냥 팽팽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이 한쪽으로 과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여론조사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참여하십시오. 사실 여론조사가 저는 이제 뭐 이거 미국 대선도 막 그 뉴욕 타임즈도 그 전전날도 막 가장 초유의 박빙 여론조사상 해리스와 트럼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여론조사를 대하는 이 수용자 시민들의 성향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그게 이제 추세만 봐야 된다. 박성민 그 민기획 그, 예. 그 뭐 뭐라고 일타로 그러죠? 불리는 예, 뭐라고 표현해야 대표. 되지? 민 박성민 대표. 음. 그분 말씀이 참 어제 어디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대선 후보 대선 투표를 보면 다 지난번 두 번 다 77%가 넘었다. 그렇죠. 그 사람들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열기와 성향이 같겠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여론조사 하나 때문에 출렁이는 걸 안다면 예.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훨씬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투표는 정치 고관여층 아니라도 거의 다 다 하는 한다고 거죠. 봐야 되잖아요. 특히 이- 대선은 그래서 그렇죠. 이 차이에 대해서 음. 우리가 어떻게 감안을 하고 이 숫자를 봐야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심오한 말씀을 하셔서 역시 그분 일타 맞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예. 그 양쪽 지지층 나는 진보요 보수요 빼고 중도층만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니까.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참. 예를 들어 보수가 그게 잘못 특히 A라 했으면 나는 중도인데? 라고 특히 지금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클 때는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 상상의 영역인데. 음. 참. 모르겠네. 요즘이다. 아니 하여튼 지금 선거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뭐 실제 투표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논의한다는 자체가 전 민주당은 안 좋은 신호로 가지고 약으로 생각해라 불편해하지 말고 그거면 되고 그렇지. 그 수치에 매몰될 필요 없는데 맞다, 맞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되는 거야. 김문수. 김문수,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의 아스팔트 지지층에 힘입어서 좀 합리적이고 정말 정통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의 발휘될 틈이 없다면 이게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좀 선거의 고민하는 유리보다는 유불보다는 전체를 나라를 봤을 때 생각해서. 그러죠. 전체를 봤을 때 그러죠. 알겠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